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난 시간 기후변화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는지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변종 바이러스 창궐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바이러스의 역사들은 문헌이나 기록, 소설 등에 나옵니다. 오늘은 소설 속에 나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에더 반기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참 흥미로운데 삼국지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에 관한 또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배경부터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오늘 혹시 그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저는 부끄럽습니다만 전체는 다 못 읽어봤는데 부분적으로는 접해보긴 했어요. 네, 이거 한국과 중국 남자들의 가장 인기 있는 소설이 삼국지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20권 이상은 아, 읽은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볼수록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삼국지는 중국의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를 번역한 것이죠. 네. 자,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갈공명은 위나라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배후에 있는 남만을 정벌하기로 합니다. 우한을 없앤다는 거죠. 제갈공명이 남만 정벌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로 7종 7금이 있습니다. 네. 상대편 적정을 7번 포로로 잡았다가 7번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죠. 네, 중국 남만이 그 배경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남만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남서쪽 지방.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재밌는 구절들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국지 전쟁의 배경 중 기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곳이 바로 남만 땅입니다. 네. 오늘은 이 남만 지역의 왕 맹획이 네 번째 풀려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풀려난 맹획은 분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생 맹호는 맹획에게 깊은 산속에 있는 오지로 당분간 피신이 있자고 권합니다. 예. 청나라 군사들은 더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물러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맹호는 동룡동을 천거하는데요. 그곳 부족장인 타사대왕이 자기와 절친이라는 겁니다. 동룡동에서 타사대왕을 만난 맹획은 지금까지 제갈공명에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사대왕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잘 찾아왔다. 예. 드디어 청나라 군사들이 사지로 찾아오고 있구나. 그들이 만약 이곳까지 온다면 모두 죽어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룡동으로 오는 길은 두 길밖에 없는데 네. 동북쪽으로 뻗은 길과 반대편 서북쪽으로 난 길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동북쪽 길은 지세가 평탄해서 인마가 다니기에 좋다. 그러나 나무와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면 100만 대군도 못 들어온다. 그러나 서북쪽 길은 정반대다. 그 길은 산이 험하고 고개가 가파른 데다가 길은 좁다. 독사와 전갈이 들끓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길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지나지 않으면 독한 기운 때문에 지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4개의 독샘이 있는데 먼저 아천은 마시면 벙어리가 된다. 그리고 열흘 안에 죽는다. 둘째, 멸천은 사람이 빠졌다면 살과 가죽이 모두 벗겨지고 뼈만 남아 죽게 된다. 셋째, 흑천은 물이 맑지만 사람이 몸을 대면 속이 시커멓게 변해 죽는다. 마지막 유천은 물을 마셨다면 목구멍에 온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그리고 네. 몸 전체에서 기운이 빠져 퍼석한 솜처럼 되어 죽는다라는 것이죠. 점점 저도 이야기에 막 빠져들고 있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 청나라 군사들이 맹획을 쫓아오다가 다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이 지역에는 아무도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맹획과 타사대왕은 날마다 동룡동에서 주연을 엽니다. 네. 뭐 전투는 이제 독샘, 또 해충, 더위가 다 해줄 것이니까 그냥 우리 이제 먹고 마시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현명하네요. 심보였죠. 네. 이때 제갈공명은 이제 맹획을 쫓아 드디어 동룡동으로 진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제 선대 섰던 왕평의 군사들이 첫 번째 셈인 아천에서 물을 마시고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아무리 천하에 뭐 제갈공명이라고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제갈공명이 가만히 보니까 언덕 위에 사당이 있어요. 예. 그곳에 올라가서 제갈공명은 석상 앞에서 2번 절하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기도를 하면 좀 효험이 있을까 싶은데요. 되게 이제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서 뭐 신선이라든가 천사들이 나와서 또 들어주잖아요. 어떨까요? 너무 잘하시니까 예, 되게 맞나요? 그렇죠. 고대 소설 보면. 네.
여기서도 이제 제갈공명이 기도를 하고 사당을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한 노인이 나와요. 공명이 이제 이해를 갖춰 인사하고 독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자, 서쪽으로 가면 만안개라는 곳이 나옵니다. 예. 그곳에 한 선비가 살고 있는데요. 그분이 사는 암자 뒤에는 마시면 어떤 동물을 먹어도 낫는 안락철이라는 샘이 있죠. 그리고 암자 앞에는 해엽 운양이라는 풀이 나 있다오. 그 잎사귀 하나만 물고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독이라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자, 승상께서는 빨리 그곳에 가서 그것을 구해 병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나는 마원 장군이 가서 일러주라고 해서 온 산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신이 나타난 거죠. 네. 다음 날 저 공명은 향과 예물을 갖춰 산신이 가르쳐준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푸른 눈동자에 머리털이 유독 노란 은자를 만나죠. 공명의 사정을 말하자 그는 집게 있는 샘물을 병사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물은 반드시 파서 마시라고 조언한 후에 해업 운양은 마음껏 따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맹획의 형이라고 말합니다. 재밌어요, 센터장님. 저도 소설 속에 막 같이 빠져들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 그 소개해주신 제갈공명의 그 군사들이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 4개의 독샘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샘물 같거든요. 현대 바이러스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다만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4개의 샘물을 먹고 중독되는 증상으로 이 질병이 아니냐고 추정하는 것이죠. 제갈공명이 만난 독초는 4개입니다. 네. 도대체 이 섬은 어떤 수인성 전염병으로 오염된 샘이었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샘 아천은 이제 물을 마시면 말을 못하고 열흘이 지나면 죽는다고 나오죠. 예. 이런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으로는 디프테리아가 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목구멍 주변에 회색의 막이 끼어 말하기 힘들어지고요. 병세가 심해지면 회색막이 점점 넓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숨이 막혀 죽기도 합니다. 네. 뭐 치사율도 상당히 높은 전염병입니다. 어. 이제 두 번째 샘 멸천은 물에 담그면 피부나 신체 조직이 썩어 들어가 죽는다고 하는데요. 네. 신체 조직이 죽는 증상을 괴사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 괴사를 일으키는 전염병은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장티푸스 바이러스가 중추 신경계로 들어갈 경우 목숨을 잃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샘 흑천에는 따뜻한 물이 고여 있어요. 이 물이 사람 몸에 닿은 사람은 손발이 새카맣게 타 죽는다고 삼국지에는 나오는데요. 네. 흑천은 여러 가지 증세로 미루어서 페스트로 추정이 됩니다. 페스트균이 허파에 들어가면 피부가 검게 변하게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이러스가 허파까지 침범하면 폐혈증이나 급성 기관지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페스트는 14세기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 인구를 반으로 줄였던 최악의 전염병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세기 2000입니다. 네. 삼국지에서 기록한 증세로 미뤄 콜레라로 추정이 됩니다. 발병하면 쌀뜨물과 같은 묽은 설사와 함께 심한 구토를 하죠. 설사가 계속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데요.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탈수로 쇼크가 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이죠. 정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네, 오늘 삼국지로 알아본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또 강수량 증가 등이 인체에 치명적인 새로운 전염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함께 또 우리 모두가 지구온난화 저지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